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핀테크 연구소 딥다이브 시간에는 이 국경 없는 세계에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마케팅 플레이북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서의 핵심 내용을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화려한 성공을 찬양하려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치열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학습하고 또 우리만의 무기로 재설계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핀테크 연구소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마케팅 기법만 쫓아가는 우를 범하곤 하죠. 겉모습만 흉내내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선도기업들의 전략을 제대로 해체하려면 5가지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5가지의 핵심 축을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브랜드. 이건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고객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신뢰와 감성의 정체성입니다. 1. 브랜드.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2. 고객 확보입니다. 유입에서 실제 전환으로 이어지는 아주 치밀한 심리적 퍼널 설계죠. 그리고 3. 리텐션입니다. 리텐션이라면 고객이 앱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앱을 사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습관화 장치죠. 이어서 4. 규제와 신뢰입니다. 금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위기 관리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마케팅 방패가 됩니다. 규제가 방패가 된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AI 활용입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과시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5가지 프레임워크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봐야죠. 브랜드가 고객을 부르고 퍼널이 그들을 붙잡으며 규제 대응이 신뢰를 지키고 이 모든 과정을 AI가 효율화하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생태계를 실제로 구현해낸 사례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영국에서 출발한 레볼루트의 사례부터 짚어볼까요? 네, 레볼루트는 보수적인 금융의 안정감과 파격적인 혁신, 이 2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트로이의 목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로이의 목마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융 소비자는 혁신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돈은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바라는 약간 모순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레볼루트는 이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고객 확보 단계에서 무료 해외 송금이라는 파격적인 미끼를 던집니다. 기존 은행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으로 진입장벽을 아예 허물어버린 거군요. 초기 유입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냈죠. 하지만 진짜 전략은 고객이 퍼널 안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송금 앱에 머물지 않고 일상결제, 주식투자, 심지어 암호자산 거래까지 전부 통합해버렸어요. 모든 걸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거대한 다기능 통합 슈퍼 앱이 되었네요. 그렇죠. 고객이 굳이 다른 금융 서비스를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든 강력한 리텐션 장치입니다. 여기서 AI의 역할이 아주 빛을 발했는데요. 레볼루트의 AI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수천만 명의 고객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떤 고객이 이탈할 확률이 높은지 예측하고 맞춤형 혜택을 알아서 제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이면에서는 AI를 통해 은행보다 더 끈끈한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셈이죠. 혜택으로 유혹하고 생태계로 단단히 가두는 정교한 설계군요. 이어서 독일의 N26를 살펴보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도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미니멀리즘을 선택했죠. 네, 레볼루트가 기능의 확장이었다면 N26는 불필요한 소음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기존 은행 앱들이 온갖 팝업으로 피로감을 줄 때 이들은 흑백 중심의 컬러와 아주 직선적인 디자인을 내세웠죠. 사실 저는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단지 앱이 예쁘고 디자인이 세련되었다고 해서 고객이 내 피 같은 자산을 맡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통제감의 회복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통제감의 회복이요? 복잡한 금융용어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고객에게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통해 고객 스스로 이 금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리텐션 전략인 UI 커스터마이징이 더해집니다. 고객이 직접 카드 색상이나 앱 화면을 재배치하는 기능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죠.
내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 꾸민 대상에 불균형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직접 설계한 나만의 환경이니까 다른 은행으로 쉽게 이탈하지 못하는 거군요. 엔투식스는 여기서 AI를 활용해 수많은 디자인의 A/B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고객의 미세한 감성적 반응까지 분석해서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효과를 금융앱에 적용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유럽 리더인 영국의 YG는 어떤가요? 이들은 극단적 투명성을 무기로 삼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YG는 숨은 수수료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타행과의 수수료 비교 결과까지 자신들의 앱과 웹사이트에 솔직하게 공개해버렸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굳이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뒤집은 거죠. 막대한 예산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대신에 제품의 투명성 자체를 최고의 마케팅 채널로 만든 겁니다. 똑똑한 현대 소비자들은 비교 사이트를 먼저 찾는다는 길목을 선점한 거군요. 투명한 실시간 환율을 보여주면 결국 비교를 하면 할수록 YG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설계한 겁니다. 그럼 한 번 이걸 경험한 고객은 정기 송금이나 장기적인 관계로 넘어가겠네요. 여기서도 AI가 활약하나요? 물론입니다. YG에게 AI는 단순한 감성 분석이 아닙니다. 환율을 예측하고 수수료를 수학적으로 최적화하면서 특히 이상거래나 자금 세탁을 사전에 탐지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럽 3대 리더들이 5가지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변주했는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레볼루트는 생태계로, 엔투식스는 통제감으로, 와이즈는 구조적인 투명성으로 승부했군요. 네, 이들은 긍정적인 성장 시각에서 보면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비판적인 의문을 하나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점이 우려되시나요? 최근 국내 핀테크 시장에서도 이들의 화려한 겉모습, 예를 들어 미니멀한 UI나 수수료 제로 같은 문구만 단순 복제하는 기업들이 꽤 보입니다. 껍데기만 가져오는 경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본질적인 생태계나 AI 기반의 리스크 관리 없이 화면만 흑백으로 바꾸고 문구만 복사해 온다면 이건 오히려 거대한 리스크가 되지 않습니까? 진행자님의 지적이 정확히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표면적인 복제는 필연적으로 재앙을 부릅니다. 역시 그렇군요. 신뢰라는 게 배경색 하나 바꾼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YG의 투명성은 고도화된 외환 알고리즘이 있었고 레볼루트의 혜택은 교차 판매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사의 본연의 역량이나 타겟 고객에 대한 이해 없이 겉모습만 흉내내는 건 전략적 차별화가 아니라 맹목적인 모방에 불과합니다. 한번 무너진 금융권의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럽 시장의 엄격함과 절제된 감성을 살펴봤다면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180도 달라지죠. 맞습니다. 전혀 다른 문법으로 제국을 건설한 미국의 로빈훗이 있죠. 이들은 커뮤니티와 게임화라는 아주 동적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파격적인 전략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로빈훗은 무거운 금융을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모두를 위한 투자의 민주화라는 강력한 사회적 미션을 세웠죠. 그 미션 하나로 밀레니얼과 Z세대의 엄청난 팬덤을 형성했군요. 네, 그리고 고객 확보 방식이 전통적인 문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무료 수수료는 기본이고 가입할 때 무작위로 주식을 주는 지인 초대 코드를 썼어요. 이게 소셜미디어의 밈 마케팅과 폭발적으로 결합한 겁니다. 앱을 보면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고 푹죽이 터지는 게 마치 주식시장을 중독성 강한 소셜미디어 피드나 멀티플레이어 게임처럼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 즉 포모 증후군을 완벽한 마케팅 엔진으로 쓴 거죠.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한 부정적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금융을 게임처럼 만들고 도파민을 자극하는 이 전략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어떤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국처럼 자유도가 높고 위험 감수 성향이 극도로 높은 곳에서는 성공했겠지만 이걸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인 보수적인 시장에 도입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강력히 경고하고 싶은 핵심 리스크입니다. 역시 위험한 거군요. 네, 로빈훗의 변동성 보상은 슬롯머신 같은 심리적 기제입니다. 미국이라는 특수한 토양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이걸 아무런 여과 없이 다른 지역에 카피 앤 페이스트, 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면 그건 맹독이 됩니다. 맹독이라 아주 무서운 비유네요. 실제로 유럽에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면 극도로 엄격한 소비자 보호 규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영업 정지를 당할 겁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어떨까요? 그것은 복잡한 파생 상품보다는 일상적인 리워드나 간편 결제 중심의 포용적 접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시장에서 폭죽이 터지고 밈이 난무한다면 고객은 내 소중한 자산을 가볍게 취급한다고 분노할 겁니다. 감성 불일치로 인한 처참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겠군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특히 현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깊은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공부하라더니 그대로 들여오는 건 맹독이라고 하니까요. 단순히 잘 분석해서 적용해라 같은 모호한 조언 말고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안이 절실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차용이 아니라 매년 1회 반드시 반복해야 하는 시스템적 대안, 즉 체계적 벤치마킹 5단계 프레임워크를 실무에 도입해야 합니다. 아, 5단계가 있군요. 국내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단계 목표 시장 설정입니다. 단순히 인구수만 볼 게 아니라 모바일 보급률은 높은데 은행 계좌는 없다는 그런 현지 특성과 규제 환경을 가장 먼저 해부해야 합니다. 1단계는 철저한 시장 분석이군요. 그럼 2단계는 무엇인가요? 2단계 선도기업 선정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냥 제일 잘 나가는 로빈훗 같은 회사를 고르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타겟 시장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성공한 글로벌 리더 3개에서 5개사를 압축해야 합니다. 동남아의 그래페이나 남미의 누뱅크 같은 곳이 적합하겠죠. 아, 무조건 1등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모델을 찾는 거군요. 3단계는요? 3단계는 앞서 배운 5대 축 분석입니다. 브랜드, 고객 확보, 리텐션, 규제, AI라는 5가지 렌즈로 그 기업들을 철저히 해체하는 과정이죠. 여기까지 듣다 보니 4단계가 예상이 됩니다. 남을 분석했으니 이제 우리의 현실과 직면을 해야 할 차례 아닌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4단계는 바로 차이점, 즉 갭 도출입니다. 벤치마크 기업은 오프라인 영업망이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뿐이라면 거대한 갭이 발생하죠. 이 불일치를 뼈아프게 직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전략의 완성이겠군요. 네, 5단계 전략 현지화입니다. 발견된 갭을 메우기 위해 우리의 메시지, 채널, UX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겁니다. 현지 언어 습관에 맞게 텍스트를 수정하고 그들이 반응하는 리워드 구조로 뜯어 고치는 치열한 과정이죠. 이 5단계를 거쳐야만 남의 옷이 아닌 우리만의 무기가 완성되는 거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아까 AI를 강조하셨는데 이 현지화 과정에서 AI는 단순히 번역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결단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AI를 단순 번역 툴로 여기면 잠재력의 10%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현지화에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현지 소셜미디어의 미세한 문화적 뉘앙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요. 매일 쏟아지는 수만 페이지의 금융규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해서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AI는 핀테크 현지화에 보이지 않는 참모 총장이 되어야 하죠. 대화를 나눌수록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들이 거대한 그림으로 선명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벤치마킹이라는 건 맹목적인 복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영감들을 편견 없이 수용하되 냉혹한 현지화 필터와 체계적인 5단계 분석을 거쳐서 우리 강점과 융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가혹한 금융전쟁에서 생존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리드할 수 있겠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아무리 훌륭한 전략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번역해내는 고민이 없다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끝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기술의 끝에는 사람이 있다.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이제 핀테크 연구소 딥다이브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 없는 전장에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들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재설계할 것인지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대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도발적이고 사색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핀테크 마케팅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수많은 전력 중 겉보기에 마력적인 것을 넘어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핀테크 연구소의 다음 딥다이브 제10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마케팅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깊이 있는 통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